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은 강정고령부와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공존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혀서 향후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장관 취임 뒤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은 강정고령부와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 분권은 균형 발전 가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큰 틀을 설명했습니다. 과감히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을 하고 다만 그랬을 때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 김 장관은 지방 분권의 방안으로 현재 2대 8로 열세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교부세율을 올리거나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조정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비세라든가 지방 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1차적이고요. 그러나 현 상황에선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쪽은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공청회 안에 공청회에 내놓는 그 지방분권 개헌안 안에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에게 지방 분권 로드맵을 그리라고 주문한 바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구 지역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228 공원 옆에서 사드 배치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만원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228 공원과 청구 내거리를 거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까지 거리 행진도 펼쳤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대구 경북 유일의 컨테이너 항인 포항 영일만항 신항을 찾아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일만 신항은 지난 2009년 개항 이후 물동량이 부족해 현재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항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영일만 신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직접 포항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영일만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현안을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예정대로 좀 조속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0년 국제여객선 터미널 완공이 영일만항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까지 국제여객 터미널을 새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영일만 신항에도 더 큰 배후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또 뭐 이렇게 거기서 경제활동, 기업활동도 더 왕성해지고 이런 법이니까. 포항 영일만 신항은 대구 경북의 수출 물량을 부산항에 빼앗긴 데다 포항 철강 경기 침체와 쌍용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위기에 처한 포항 영일만항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와 마을을 새롭게 재생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역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청 갤러리에 다양한 마을 문화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의 각 마을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마을 개발 방향을 담아낸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 50여 명이 만든 작품들로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마을의 유래와 문화적 특징을 파악해 디자인과 접목시켰습니다. 달성군과 함께 진행한 이른바 우리마을 매력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마을의 매력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의 대부분이 관주도하에 진행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개선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마을의 그 소중한 것을 또 깨닫고 발굴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또 마을의 어떤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그걸 다양한 우리 관광 자원으로 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조금 천천히 가지만 그 마을마다의 어떤 매력들과 새롭게 어떤 그 공간을 조성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통적인 자원, 공간 자원, 문화 자원들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지자체 도시 재생 사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대구 6.5mm, 안동 16.6, 문경이 31.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신천 물놀이장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오늘과 내일 시범 개방하고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개장 기간에는 야외 수영장 3곳을 개방하고 물미끄럼틀은 정식 개장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탈의실과 푸드트럭, 몽골 천막 30석동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신천 물놀이장은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위치해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들은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최근 대구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과정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7 FIVB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실크로드 시리즈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해변이 아닌 도심에서 펼쳐지는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는 올해로 3년째로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16개 팀이 참가해 올림픽 출전 포인트와 대회 우승컵을 놓고 정상급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 대회 개막전과 주요 경기를 중계방송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6.4%로 넉 달 연속 변동이 없었지만 경북은 전달인 4월에 9.5%에서 0.2%포인트 오른 9.7%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도 5.9%로 전달인 4월에 5.7%보다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경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9.7%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유세 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는데 2013년 12월 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지만 1년이 연임이 결정돼 올해 말까지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잔여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연쇄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